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오늘은 모델3 시승기 및 핵심 Q&A, 테슬라의 대표 전기차 모델3. 전기차를 경험해볼 거면 모델3를 타봐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테슬라에서 가장 판매량이 좋은 전기차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테슬라 청담 스토어에서 롱레인지에 FSD도 들어간 차량을 시승해보고 친한 동생의 기본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까지 시승해보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테슬라 주식부터 사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이 차를 구매한다는 심정으로 진짜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솔직 시승기와 지금 주문하면 언제 나오는지, 인기 트림과 컬러, FSD, 풀셀프 드라이빙을 꼭 넣어야 되는지 등등 모델3 카페에서 알아낸 핵심 정보까지 취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오늘 영상만 시청하셔도 테슬라 모델3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죠. 가격은 스탠다드 플러스가 5,479만원, 롱레인지가 5,999만원, 퍼포먼스가 7,479만원이죠. 작년 대비 롱레인지 가격이 480만원이 줄어듦으로써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가 정부 전기차 보조금을 100%, 퍼포먼스만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롱레인지 가격을 낮추어도 손해보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올려서 메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거 없이 가격만 낮추어서 롱레인지가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확정된 상황이죠.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롱레인지는 지금 대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 연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미정이라고 합니다. 컬러는 5가지가 있죠. 화이트는 기본, 솔리드 블랙, 미드나잇 실버 메탈릭, 딥블루 메탈릭은 추가 비용이 128만 6천원, 레드 멀티코트는 257만 1천원입니다. 휠은 2가지가 있습니다. 18인치 에어로 휠은 기본, 19인치 스포츠 휠은 192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차량은 20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오토파일럿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FSD, 풀셀프 드라이빙 구형 기능은 추가 비용이 904만 3천원인데요.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 목적 입력하면 출발, 차선 변경, 저속 주행 중인 차량 추월, 자동 주차 등등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간 기능을 말하는데요. 서몬이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자동으로 내 앞으로 뺄 수 있는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FSD 전용 기능은 얼리 어댑터의 느낌이고 기존 오토파일럿 기능은 데일리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어도 둘의 구분은 분명합니다. FSD에 들어가는 게 다르고 오토파일럿에 들어가는 게 다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국고 보조금은 모델에 따라서 329만원에서 684만원, 지방 보조금은 최대 1100만원인데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경북이고요. 서울하고 제주는 400만원 정도로 꽤 낮습니다. 동생은 서울에 거주하는데 스탠다드 기준으로 해서 약 11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시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 확인 방법은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각 지역별로 출고 잔여 대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조금은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델3를 살 거야 라고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주문을 넣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둘의 가격 차이는 520만원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 구동 방식, 오디오, 열선, 실내 매트, 주행 가능 거리, 제로백, 최고 속도 차이가 있죠. 이 차이점만 놓고 보더라도 롱레인지를 안 살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기능 솔직히 난 필요 없다. 굳이 싶다. 나는 그냥 데일리용으로 도심만 위주로 다니고 싶다. 멀리 가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빨리 받고 싶다면 스탠다드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플러스는 차의 컬러나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제 친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가 마침 딱 한 대가 있어서 한 달 반 만에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보죠. 퍼포먼스는 모델3의 끝판왕입니다. 가격 또한 기본 가격이 7,479만원. 어떤 게 바뀔까요? 20인치 휠, 퍼포먼스 브레이크, 서스펜션, 주행 가능 거리, 최고 속도까지 달라지죠. 하지만 저라면 100% 보조금 받고 롱레인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보시죠. 외관은 전면 스포츠카 세단의 느낌을 담고 있으며 전기차인 만큼 따로 라디에이터 그릴도 없고 앞쪽에 높이가 26cm의 트렁크, 프론트 트렁크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깊이가 생각보다 깊어서 가방이나 접이식 우산 등을 놓기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죠. 측면은 세단과 해치백 중간 느낌입니다. 수납식 도어 핸들로 기존 차처럼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리스한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신기한 거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창문이 조금씩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더라고요. 키는 카드키나 어플을 통해서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카드키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플로 실내 온도 조절 컨트롤, 충전 위치,
헤드라이트 등등 여러가지 기능을 원격 조작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후면은 역시나 전기차인 만큼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윈드실드 루프에서 후면까지 이어진 통유리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실내에서도 개방감은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나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벚꽃 필 때 그 밑을 싹 지나가면 굉장히 느낌이 감성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테슬라 모델 3는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간결한 모습이죠. 트렁크 용량은 425리터로 어느 정도 적재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히든 트렁크 공간이 숨어 있는데 깊이가 30cm로 깊어서 좋더라고요. 2열 폴딩 시에는 세로 길이가 182cm까지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열로 가시죠. 일단 헤드룸과 레그룸은 제가 키가 186cm라 그런지 여유가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1열을 편하게 타고 뒤로 넘어온 건데 보시면 상당히 타이트하죠. 하지만 글래스 루프의 개방감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위에 유리가 열리진 않지만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신기한 거는 천장 유리 부분이 밖에서 보면 되게 진한 느낌이라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잘 보이더라고요. 이날 날씨가 좋았는데 주행 중에 머리가 뜨거워져서 왜 이렇게 뜨겁지? 하고 이제 글래스 루프에 손을 대보니까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여름에 약간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가운데 공조장치에서는 다른 차들과 다르게 USB 타입이 아닌 C 타입 젠더가 2개 보이죠? 이걸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룸램프도 있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테슬라 모델 3는 1열 운전석 부분은 매우 간결하면서 심플한데요. 사실 맨 처음 볼 때는 컨셉카처럼 뭔가 아직 좀 덜 완성됐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호의적이었어요. 운전 앞에 계기판도 없고 시동 버튼, 공조장치 또한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앞에는 오로지 15인치 디스플레이만 존재하는데요. 모든 기능은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내비, 공조장치, 스티어링 휠 위치, 주행모드, 사이드미러 접을 수 있는 기능 등등 모델 3의 거의 모든 기능을 여기서 다 조작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웹서핑, 넷플릭스, 유튜브, 심지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면서 레이싱 게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미쳤다. 와, 토이박스라고 해서 방귀 소리든지 재밌는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깜빡이 소리도 방귀로 바뀌었어. 스티어링 휠에는 두 개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오토파일럿, 하나는 볼륨 키와 음성 명령 키입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스틱은 상향등 조작과 깊게 눌렀을 때 워시액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워시액은 와이퍼에서 나옵니다. 오른쪽은 기어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를 타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할 텐데요. 오른쪽 레버를 2번 빠르게 내리면은 오토파일럿을 쓸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스마트폰처럼 꾸준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관리 및 신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프트웨어 신기능은 FSD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비 업글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어플 기능의 추가, 게임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등은 상관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확실히 기어봉이 없는 만큼 중앙부의 수납 공간도 넓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도 2곳이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승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유니크한 시승기였어요. 차라기보다는 전동 킥보드를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스탠다드가 211, 퍼포먼스는 353kW. 쉽게 말해 스포츠카와 맞먹는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들어가보세요. 와 진짜 잘 나와. 느낌 이상하죠? 와 느낌 되게 이상해요. 타보시면은 아니 뭔데 이렇게 잘 나가지? 왜 이렇게 즉각적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의 가속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자신합니다. 이런 느낌이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확실한 건 내연기관차를 타시다가 테슬라 모델 3를 타보시면은 그 차이가 어마무시할 건데요. 밟으면 밟은 대로 쭉쭉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백은 5.6초, 최대 3.3초이니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맘만 먹는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내연기관차는 이 정도 가속을 하려면 엔진 배기음이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RPM 올라가는 게. 테슬라 모델 3는 마치 에어팟 프로 맥스의 노이즈 캔슬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정수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만 소리가 풀악셀을 밟아도 내연기관의 RPM 올라가는 소리와 완전 달라서 오히려 운전하실 때는 그 감을 익히시고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동력 또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성 또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일반 내연기관차와 달리 주행 모드에서 정지 모드를 홀드로 설정해주면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나가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편했어요. 브레이크 엑셀을 탁 떼면 차가 갑자기 이렇게 툭 밀려요. 밟았을 때 툭 떼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밟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타이어가 밀린다거나 끼기기 거리는 소리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상적으로 쓰시는
타시는 분들은 브레이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행 모드에서 정지 모드를 보면은 크립 모드, 롤, 홀드가 있는데 크립은 일반 내연기관 차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롤로 놓으면은 아래 설명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회생 제동이 걸려서 서서히 감속하게 되는데요. 홀드는 내 몸이 앞으로 약간 쏠릴 만큼의 제동력이 들어가서 엑셀만 밟을 때도 빨리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익숙해지시면은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더라도 차를 세울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부드럽게 멈추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욱 하고 이렇게 쑥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라 저는 맨 처음에 약간 멀미가 날 것 같더라고요. 조향감은 핸들링 반응성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은 만큼 빠르게 반응하고요. 날카로운 핸들링 감각을 선사하죠. 다만 사람에 따라 너무 예민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을 쓰는데요. 앞은 더블 리시본, 뒤는 멀티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괜찮았습니다. 서스펜션은 이 차 가격에 걸맞는 주행 느낌을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토파일럿. 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테슬라가 이거 하나 때문이라도 망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훌륭했어요. 요즘 어떤 분야든 차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확실히 테슬라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너링에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줘요. 우와. 미쳤다 이거. 제가 그때 운전 중이라 전면을 찍지 못했지만 최소 60도 정도 되는 구간을 사람도 신경 써야 될 정도의 코너링인데 이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제가 이트론 때도 시승을 해봤지만 사실 우리나라 차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더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네시스에서도 일을 했지만 확실히 제네시스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 있고 진보된 기술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특히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은 테슬라의 굉장한 강점인데요. 사람이나 자전거를 인식하고 차량의 크기까지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신뢰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사람 지나가니까 이거 다 떠. 설명 잠깐만 이거 지팡이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뭐 이런 식으로. 지팡이 막 노인 학생 다 나오면서. 오토파일럿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최신 차량들을 시승해 봤지만 정말 자신있게 오토파일럿은 미쳤습니다. 다만 아직도 버스 전용 차선을 제대로 인식 못한다든지 고속도로 출구를 빠질 때 약간 헤맨다든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건 차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고요. 여러가지 지금 신기능이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진 테슬라도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해서도 짓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행에 있어서 주체가 운전자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롤로 따지면은 다이아 티어의 스래시가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포터는 확실하게 잘해줘요. 자, 그 다음은 주행거리입니다. 배터리는 50kWh, 롱레인지는 최대 75kWh 퍼포먼스가 있는데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스탠다드가 383, 롱레인지는 496km죠. 둘의 주행 차이는 약 113km 정도 나는데요. 확실히 이 정도 차이면 꽤나 큰 차이입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회생 제동을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전은 30에서 85% 정도를 유지시키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앨런 머스크도 얘기한 부분이죠. 배터리를 100%로 충전시키는 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은 85%까지 충전이 되게끔 조정이 되어 있는데 장거리 운전 시에는 설정 값의 한계를 풀어서 90% 이상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한 거는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쉴 때 충전해 놓으면 되긴 하겠지만 충전 시간이 긴 만큼 충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중간에 쉴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 이 차는 비추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차 중에 사건 이벤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감시 모드가 있는데요. 이걸 키면은 배터리가 쭉쭉쭉 떨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는 차데모 커넥트를 차에 먼저 연결해 주시고 충전기와 커넥트를 연결하고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 슈퍼차저 방법 및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슈퍼차저 충전소가 따로 있는데요. 찾아가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우측 하단에 슈퍼차저를 보여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가까운 슈퍼차저 위치와 몇 개 충전소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화면에 표시를 보시고 여기 괜찮겠다 하는 곳을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가 몇 분씩의 텀이 있기 때문에 막상 도착하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슈퍼차저 위치를 클릭을 하고요.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는데 고속 충전을 위해서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중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프리컨디셔닝이 뭘까요? 고속 충전 시에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배터리 컨디션을 미리 조절해 놓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고속 충전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정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충전 비용도 궁금하시죠? 120km 남은 상태에서 슈퍼차저를 이용해 333km 충전 시에 약 17,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희 자세한 소유직 시승기도 한번 보시죠. 하나는 지금 보면은
6개 중에서 4개가 사용 가능하대요. 미리 나오는구나. 충전 비용 적게 나오고 아. 스타필드 하나면에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충전 비용이 313원 든다는 거야? 3,000원일 거예요. 3,000원? 그리고 내가 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프리컨디셔닝 해줘요. 그게 뭐야? 데워놓는 거지. 아, 미리? 네.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기가 있어. 저도 이 차를 뽑은 지가 하루가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네,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약간 시간. 미숙할 수 있어요. 네. 드라이브를 놓고 자, 지금 그냥 파킹 상태에서 그냥 이게 끝이에요. 소리는 안 나요. 그냥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파킹을 누르면 드라이브 누르면 그냥 끝. 이 상태 출발하면 됩니다. 일단 지도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방향키를 좀 나한테 좀 맞춰줘야 돼. 이렇게. 좌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렇게 지도로만 나오니까 좀 그렇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어렵다. 길치들은 막 이상한 뭐 어디 새꼴짜기로 빠지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안 들어가죠, 화면이? 돌아야 되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일단. 이거 아닐까? 이렇게? 그치. 헐, 형이 하나 알려줬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옆에도 뭐 있는 것도 보이고, 앞에 차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으면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들어갔잖아. 네. 그치? 요거는 지금 무선 충전이 되는 거야? 되나요? 오, 되잖아. 된다. 헐, 처음 알았어. 고속 충전이야. 후 개방감이 되게 일동 좋다. 사거리 그러니까.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이 전체 유리가 보이는 게 되게 넓네. 사실은 자동차를 처음 살 때는 무조건 디자인을 보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만 운전을 해봐도 알겠더라고. 아, 왜 사람들이 기능을 보고 사는지, 달리는 주행감을 보고 사는지 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차는 주행감이 너무 좋아? 주행감이요? 아직 익히고 있어요. 이거 있어? 차가 잘 나가긴 잘 나가요. 자석 시구가 돼 있고. 여기 창문 여는 버튼이 있긴 있구나. 네. 뭔가 되게 뭔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옆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없는 것 같아. 그 시트는 조절 못하겠죠? 그냥 있겠죠? 거기는 뒤에. 여기는 자동. 거기도 자동이에요? 전동으로 돼 있어요. 전동이네. 조수석도 전동이구나. 이거 여기 동그란 버튼이 요추 부분 이렇게 볼륨감 줄이고 키우는 거네. 차 자체가 그냥 밟으면 가기 때문에 뭐 운전에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생제동이라는 게 조금 내가 이렇게 차를 엑셀 때문에 이렇게 훅 밀리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것 같아, 마치. 안 잡았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가다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쵸? 주행속도 지켜야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천천히 엑셀 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네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앞으로 약간 살짝 숙여진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약간 잘 해야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약간 미세한 발끝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내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간대요. 아, 그래? 그 오토바일로 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봤을 때는 안 틀어지더라고. 왜냐면 40km 정도를 주행을 해야지 이게 운전자의 뭐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되는 건가 봐요. 오토파일럿을 제가 켜볼게요. 됐어요. 지금 됐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이제 스틱을 2번 내리면 되는구나? 네, 속도가 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60km로 돼 있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볼게요. 손만 살짝 멈춰지나? 브레이크에 바로 올리고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얘가 운전이 약간 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운전이 약간 험하게 해. 멈춘다. 이거 봐. 멈춘다.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 약간 타이트하게 하네. 타이트하게. 무서워요, 살짝.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 않아? 아, 여기 있네, 이렇게. 그치, 그치, 있지. 아, 여기 있다. 이 버튼으로 하는 거네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우로. 1, 2,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리는 거는 속도. 속도 여기 맥스. 그러네. 그래서 차간 거리는 한 3 정도 너무 길게 하는 거.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저 버튼은 거의 오토파일럿만 쓰는 그쵸. 거고? 이거는 운전 중에는 안 돼요. 운전 중에는 이거 못 움직여요. 저거는 볼륨도 안 돼? 아, 볼륨 돼요, 볼륨. 볼륨 되고, 좌우로 움직이는 건 안 되고? 안 돼.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스티어링이랑 이거 백미러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눌러줘야지 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여기 있어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해야 돼. 미러가, 백미러가 관광 미러가 아니어가지고, 따로 또 단다 그러더라고. 되게 좀 좁아? 좁아요. 얼추 보이긴 한다. 그쵸. 근데 관광 미러를 따로 구매해서 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미러만 위에다 더 씌우는 건가? 아니죠. 그 안을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관광 미러를 다는 거죠. 진짜? 제가 타봐도, 이 백미러 좀 답답해요. 아, 그래? 조립을 조금 하긴 했다. 여기가 그래요? 또 다 떠있어, 여기가. 나 이런 거 되게 둔감하거든? 네. 이런 거 되게 둔감해. 그냥 타는 건데. 조잡한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어. 여기가 마감이 좀
그런 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너무 신기한 게 바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온다. 아 진짜? 여기가 이 부분이 나와. 이렇게까지 넓게.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나와. 이렇게 바람이. 근데 지도로만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아쉽다. 어렵죠. 이런 거가 좀 이런 거가 불편해요. 그래서 지도로 보이면서 그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빠지는 구간에서 좀 더 자세히 그치. 보여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워. 그리고 그게 또 없어. 그 감시 카메라가 안 나와요. 아 진짜? 지금 차간 거리가 4단계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나 보다. 그런가 봐요. 4단계. 엄청 안전하네. 4단계면은. 와 여기서 지금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 어디로 가라는 건지. 여기 나오네. 말풍선으로 구리로 가라. 구리로 가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도로라고 했죠 금방? 왼쪽 도로로 가면 될 거예요. 이런 데도 엄청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알아? 서울로 가라는 얘기야? 위로 가라는 잠시 얘기야? 후 미사 강변도시 31, 32단지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헷갈린다.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 이거 못 쓴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식률은 이게 많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 위치 추적은 잘 되는데 이게 지도가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이제 웨이브 일단 다른 오너분들은 이렇대? 불편하다고 하죠. 그래? 웨이브는 불편해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어디 스탠드를 꽂을 만한 데가 없는데 딱히? 이런 여기 있다가 이렇게 꽂거나 아 진짜? 왼쪽에 유리에다 붙이거나 아 진짜? 잘 나가고 조용한데 이런 착자감이나 그거는 이 가격대로만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쉽다? 대교 솔직히 방면 지금 미사대로로 스탠다드 진입하십시오. 플러스 사는 사람은 바보죠. 호구죠. 그게 바로 저죠. 우와. 이런 느낌이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 저는 진짜 신기해요. 우와. 배터리 한 여기 시간 도착하면 얼마 남는다고 이렇게 뜨는 거구나. 아. 근데 이제 내가 장거리를 갈 때 사실 되게 기름값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만 해도 100km 이상 뛰었는데 그런 부담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 맞아. 몇천 원밖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어디 내연기관 타다가 이거 타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충전하지.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내가 여자친구랑 만약에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기름값만 거의 8만 원 가까이 나오잖아. 지상 왼쪽에. 그치. 8만 원 정도 나오지. 왔다 갔다 하면 10만 원 그냥 잡아야 돼. 그쵸. 근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껏해야 그걸로 한 맛있는 거 먹고 만 가야지. 원? 그러니까. 한 8천 원? 너무 좋다. 기름값이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어딜 가도 부담이 없어요. 너 지금 주차하는 데는 충전소가 있어? 없어요. 없어? 네. 그럼 어떻게 충전해? 이렇게 슈퍼차저 와서 하든지 아, 굳이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근처에 가까운 공용주차장에 급속 충전기가 있어요. 근데 충전소는 많아요. 근데- 이런 슈퍼차저는 많이 없어도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거든요. 저는. 충전하려고 해도 1시간 여유 잡아야 되네, 그냥. 근데 그 1시간? 응, 그치. 근데 뭐 그냥 30% 정도만 차 채우고 막 그냥 틈틈이 채우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자기 전에 충전하고 딱 나오면 딱인데. 그쵸. 근데 이제 슈퍼차저를 안 쓰고 자기 집에 있으면 그냥 꽂아놓으면 되지. 아니면 그 공용주차장에다 대면. 거기 1시간밖에 못 써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자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꽂아놓고 자는 거죠. 아, 그러면 편하지. 아파트에 뭐 예. 지하 주차장이나? 그렇죠. 아니면 회사밥 있는 사람들은 또 회사밥 쓰고 그 집밥, 회사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 이제 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은 집에 또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길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우와, 모르네. 그쵸.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르셔. 그 슈퍼차저에서는 가까운 데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 충전 느리대요. 아, 그래? 그래서 근데 가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겹쳐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모델 Y 옆에. 모델 Y 맞나 저거? 아, 전력 뭐 전압이 떨어져? 가까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보고 거의 너? 이거 걔도 편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4% 썼네, 4%. 그냥 파킹 놓고 내리면 되거든요.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뽑아서 연 다음에 끝이에요. 진짜? 그냥 꼽기만 하면 돼. 그다음에 내가 빼면 자동으로 여기 아까 금액이 나오고 나중에 결제되는 시스템인가 봐. 근데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나와요. 이거 디스플레이. 아니요? 안 꺼? 아, 이들 꽂아 있는 거야? 네. 저희는 한 30분? 30분 정도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여기까지. Yeah, I can even focus on sleeping. You're so pretty every day I'm thinking. Baby, could you help me
킥보드 같아 진짜 느낌이. 딱 그 그러니까. 느낌이야. 진짜 그 느낌이야. 밟아보세요 여기. 와 씨. 와 진짜 잘한다. 느낌 이상하죠? 와 느낌 되게 이상해. 사대로 방향으로 컴퓨터 게임하는 거 같아. 그쵸? 가속감이 진짜 좋아요. 미쳤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안 돌아간다니까? 한 번 타면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너무 조용한데 그러니까 차도 너무 잘 나가니까. 미쳤다. 차가 되게 컴포트해서 운전하기는 편하다. 저 켜보세요 그럼. 200m 이후 미사대로로 저거 진입하십시오. 있어요. 가지나? 이게? 설마? 저도 몰라요 사실. 아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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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미쳤네. 코너가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신박할 정도로 좋네. 아 사고 싶다. 갑자기 급 사고 싶어. 사세요. 기름값 안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지르세요. 저는 일단 집부터. 아, 근데 운전 중에는 사실상 이거를 거의 안 건든다. 그냥 건들 일 이런 별로 없어요. 시트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필요할 때만 건들지. 네. 이런 거 거의 안 건들 일이 없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 따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